이게 사실 이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서 장애 당사자로서 터졌을 때 참담했죠. 너무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정치인들이 수준이 이건가,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정말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장애인 문제지 보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조명받기 시작하기까지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 단체는 20년 얘기하시지만 그 전에부터 1980년대는 김순석이라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턱을 없애달라며 외치는데 그 외침이 지금도 잘 안 들리는데 그때 들렸겠습니까? 시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야 이거요? 죄송합니다. 시민들을 볼모로 해요. 시민들 볼모로 하는 거지 뭐야? 그 당신들 때문에 이거 피해 입잖아. 당신은 뭔데 그러면? 이거 내가 틀말했어요. 여기 있는 대다수 시민들 당신 그러잖아요. 30분 늦을 뿐이잖아. 평생 이렇게 살면 돼. 근데 완전 불법이지 뭐야 이게? 이게 불법입니까? 이동하고 싶으면 손님이면 좀 타고 내리는 것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서울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잡고 그분들이 진짜 어떤 방법으로 시위를 하시는지를 보고 싶었고, 저 또한 장애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짧은 구간이나마 같이 타고 갔죠. 순차적으로 탑승하는 과정이었음에도 워낙 그때 그 시간대, 출근 시간대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많은 데다가 또 휠체어가 들고 나는 시간이 그냥 우리가 걸어서 들고 나는 시간과는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시간도 지연이 된 거고, 지하철은 그냥 정시에 운행되는 게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동권의 환경인 거예요. 근데 그게 6대에서 10대 정도 되는 휠체어가 줄지어서 타는 것만으로 내 이동권이 침해받았어 라고 느낄 정도로 비장애인들은 엄청난 이동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출근 시간대에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그게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애인을 배제함으로써 얻어낸 속도를 중심으로 비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굉장히 시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밖에 나가고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냐라고 이제 사회자에게 라디오에서 한번 되물으신 적이 좀 있으시죠? 네, 비장애인은 밖에 나갈 때 걱정이 이 시간대 막힐까? 막히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까를 걱정하시는 분은 있어도 내가 과연 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나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점을 지금 포커스해야 되지, 이 불합법에 포커스를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되는 사회라면 한국의 등록장애인 인구는 인구의 5% 정도가 되고요. 이제 등록장애 기준이 좀 높아요. 까다롭기 때문에 대략 인구의 10%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하다, 이런 말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공간의 10분의 1은 장애 당사자가 있어야 우리 사회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학교나 공공시설이나 일터나 이런 곳들에서 특히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10분의 1 수준으로 있는가, 하다못해 5% 수준으로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지하철을 탈 수 없었든 버스를 탈 수 없었든 어느 문턱에서든 걸려서 거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얼만큼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됐는가를 단순하게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 이런 걸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94% 설치됐으니까 당신의 이동권은 충족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제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데 건물에 경사로가 있으면 전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계단만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장애는 제 다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건물과 저 사이에 존재하는 이 구조에 있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지하철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게 유니버셜일까요? 베리어풀일까요? 애매하죠. 네. 이게 뭐냐면 베리어프리는 정말 장벽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뭔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뭐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 배고프면 뭐 먹을까? 음식부터 고르잖아요. 맛있는 거 뭐 있을까? 금액을 고른다거나. 근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 턱이 있을까? 엘리베이터가 있을까? 이거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분명히 노인분들이나 유모차를 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교통약자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있고 혹은 유아차를 끌고 다니는 부모일 수도 있고 돌봄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교통약자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약자의 대명사처럼 장애인이 쓰일 수는 있어도 장애 이슈는 장애인들만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더니 그걸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라 물론 장애인이 투쟁해서 만들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당장 이 이동권의 문제, 장애인 이동권으로 촉발되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개선해 나간다면 그 유익은 모든 시민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건 되게 보편적인 문제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도 엘리베이터 얘기도 나오고 에스컬레이터 얘기도 나오고 저상버스 얘기도 나오지만 또 경사로 얘기도 나오죠. 이런 물리적 접근성을 해결하면서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비단 장애인 분들 뿐일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쉽게 보시면 우리 서울에서 경기도 가시죠. 환승하잖아요. 네, 어떤 이동이든 다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다 갈아타기를 해서 갈 수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칸막이가 있는 거죠.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가 요구하는 바는 결국에는 예산을 반영해라 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개정됐었던 교통약자법에서 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 하에 법이 통과됐는데 통과될 때 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재부 역시 예산을 마련해 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법안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게 의지만 있다면 법 고치지 않고서도 그냥 기재부에서 보조금법 관련해가지고 바꾸면 되는데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기재부에서 정부에서 시행령만 바꾸면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별표 안에 이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면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인수위에서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 그 의지를 밝히고 공표하는 것,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 이동권이 모든 권리의 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동이 되지 않으면 교육받기도 힘들고 교육 못 받으면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일자리 구하기 힘들면 어떻게 세금을 내는 국민의 의무를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장애인에 대한 이동의 그런 권리, 당연한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작했고 그것은 비단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의 권리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상버스가 있어도 번호를 볼 수 없어서 탈 수 없는 시각장애인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또 발달 장애인들도 있고 시청각 장애인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을 아우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동권이 보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